홍콩 법원이 홍콩 사상 최대 규모의 국가보안법 재판에서 민주진영 인사 45명에 대해서 무더기로 징역형을 판결하는 바로 그날 중국 당국이 돌연 신형 강습 상륙함 그리고 구축함을 홍콩에 보냈습니다. 이는 홍콩에서의 대규모 시위를 우려해서 압박 차원에서 무력 시위를 벌인 것으로 보입니다. 와이타임스가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중국인민해방군의 기관지인 해방군부는 24일, 22일부터 홍콩을 방문 중이던 해군 함정 하이난함과 창사함이 선박 개항 행사를 열었다면서 전날 이번 공개 행사에 참가한 주민들이 평화롭고 안온한 아름다운 중국에서 생활한다.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가. 보이니아, 홍콩을 상징하는 꽃을 보이니아라고 하는데 이 보이니아가 영원히 만개하고 조국과 홍콩의 내일은 분명히 더 아름다울 것이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군은 지난 21일부터 닷새 일정으로 남부정부 해군 소속의 075형 강습 36함인 하이남함과 05D형 구축함 창사함을 홍콩에 보내서 개방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중국군 강습 상륙함이 홍콩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가운데 남부정부 소속의 하이난함은 2019년 진술했고 2021년 취역한 중국 첫 075형 강습 상륙함으로 헬리콥터 여러 대가 동시에 이착륙할 수 있는 대형 비행 갑판을 갖춘 함정을 말합니다. 이는 또 LHD함이라든지 헬리콥터 항공모함으로도 불립니다. 최대 30대의 항공기를 탑재할 수 있는 사실상의 경항공모함이자 상륙 작전용 병력 차량 수송선으로 평가가 됩니다. 창사함은 2015년 취역한 미사일 구축함으로 방공과 함대지 공격 그리고 대함, 대잠 공격 능력을 갖춘 중국 해군 주력 함정 중 하나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 관영신화통신은 지난 20일 중국 국방부가 중앙군사위원회 승인과 연간 업무 계획에 따라서 20일부터 25일까지 해군 하이남함과 창사함으로 구성된 편대가 홍콩을 방문해서 홍콩 마카오 동포를 향해 1년의 개방 행사를 열 것이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국방부는 활동 목적은 신시대 국방 군대 건설 성과와 국가 주권 및 안보를 수호하는 중국인민해방군의 단호한 결심과 강대한 능력을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자국 군사 전문가인 숭중핑을 인용해서 강습 상륙함이 홍콩을 처음 찾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이번 방문은 국방과 애국 교육의 중요한 기회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날 두 함정이 입항과 관련해서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두 함정이 지난 21일 빅토리아항에 입항하자 홍콩 정부 소방정 두 척이 바다 위에서 격리했고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이 이번 방문은 홍콩 시민 특히 젊은 세대가 국가 정체성과 자부심을 높이고 주인의식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홍콩 전직 야당 의원과 민주화 활동가 등 45명의 국가전복 혐의로 징역 4년에서 10년이 선고된 것과 그 시점이 맞물려 있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홍콩에서 생길 수 있는 반발 심리를 차단하려는 움직임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들 45명은 2020년 홍콩 입법회 그러니까 의회 선거를 앞두고 민주파 후보들을 내세우기 위한 비공식 예비선거 그러니까 경선을 진행했는데 홍콩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베니타이 전 홍콩대 교수를 국가전복 음모의 주범이라고 판단하고 징역 1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이후에 선고된 최장 형량입니다. 대표적 민주운동가인 조슈아 우왕에 대해서는 징역 4년 8개월이 선고가 됐습니다. 2019년 홍콩에서 일어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이 중국 정부가 2020년 6월 제정한 홍콩 국가보안법은 국가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범의 경우에 최소 징역 10년형을 내리게 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미국과 호주 등 서방 국가들은 이날 선고 결과가 정치적 탄압이자 기본권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또 홍콩 주재 미국 총영사관은 성명을 내고 피고인들은 홍콩의 기본법에 따라 보호받는 정상적인 정치 활동에 평화적으로 참여했다는 이유로 공격적으로 기소되고 수감됐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대만 총통부도 홍콩 법원 판결을 두고 일국 양제, 그러니까 한국과 두 체제의 불가능성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고야후이 대만 총통부 대변인은 중공 정부가 사법적 수단과 불공정한 절차를 이용해서 홍콩 민주파 인사의 정치 참여와 언론 자유를 탄압한 것을 엄정히 규탄한다 그러면서 이 판결은 50년 불변, 그러니까 중국이 1997년 홍콩을 반환받으면서 50년간 홍콩 체제를 보장하기로 한 약속, 이걸 이제 50년 불변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이것과 고도의 자치 약속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일국 양제의 불가능성을 다시 증명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 대변인에 이어서 대만과 홍콩 인민은 함께 자유민주를 추구한다 그러면서 대만은 지속해서 홍콩을 성원할 것이고 홍콩 인도적 원조 포용 행동 프로젝트를 통해서 실제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CNN도 자유분방한 도시였던 홍콩에서 2019년 대대적인 민주화 시위 이후에 중국 당국이 반정부 세력 탄압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거침없이 말하고 시도 흔하던 도시가 권위주의적인 중국 본토의 거울과 같은 곳으로 변모하는 과정이 얼마나 진행됐는지를 이번 판결이 보여준다라고 짚었습니다. 또 공화당 소속의 크리스 스미스 미국 의회 중국위원회 위원장도 홍콩 정부는 미국의 투자를 모색한 같은 주에 언론의 자유를 잔인하게 침묵시키고 민주화 지지자들을 감옥에 가뒀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홍콩에 투자를 늘릴 것이 아니라 이번 재판과 기소에 관련된 판사, 경찰, 검사들을 제재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인권단체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사라 브룩스 중국 담당 국장은 건강한 시민 토론, 공적 담론의 공간, 시민사회와 정부 간의 정상적인 상호작용과 때때로 있는 마찰이 더 이상 홍콩에서 용납되지 않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라고 한탄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내정 간섭이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린젠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몇몇 서방 국가가 개별 사안을 구실로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홍콩의 법치를 먹칠하고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중국군은 홍콩 제야 세력이 차츰 성장하던 2017년 7월 홍콩 반환 20주년 축하 행사로 제1호 항공모함인 랴오닝함 전단을 홍콩에 보내 영주권자들에게 개방한 바 있었는데 그때도 홍콩의 민주화 세력에 대한 경고를 하기 위해서 보냈던 것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강습 상륙함 파견 역시 홍콩에서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생길 수 있는 반발 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애국의식을 심어주려는 움직임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만큼 이번 반중 인사들에 대한 홍콩 법원의 재판이 홍콩인들의 극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음을 중국 공산당도 두려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그렇게 우려할 수도 있는 것이 지난 3월 23일부터 기본법 23조에 근거한 국가보안법 유지조례가 홍콩에서 공식 발효됐을 때 홍콩 내에서는 물론이고 일본, 영국, 미국, 호주, 캐나다 등 6개 나라 20개 이상의 도시에 있는 해외 홍콩 단체와 함께 대대적인 반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엄청나서 국제적인 주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공산당 당국은 홍콩의 민주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선고가 홍콩인들의 극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판단해서 아예 그 싹을 자르기 위해서 홍콩인들을 향한 직접적 위협을 강습 상륙함과 구축함을 보내서 표현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시진핑 주석이 바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바로 홍콩의 중국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던 홍콩을 언론 자유도 없는 홍콩의 중국 본토화로 이끌었던 겁니다. 당연히 이런 시진핑의 국가안보 우선 원칙은 홍콩의 번영과 공존할 수 없게 됐고 이로 인해서 홍콩은 반간첩법이 시행되는 자유 없는 홍콩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홍콩의 현재 상황은 중국의 경제정책이 얼마나 모순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홍콩의 프리즘을 통해 살펴보면 베이징의 중국 지도자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와이타임스 국제정세 분석의 주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